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특별한 건강 음료들을 오늘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음료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검은 콩차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음료는 매일 한 잔만 마셔도 간의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하고 신체 내부부터 젊음을 되찾아 줍니다. 또한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세포를 만들어주는 신비로운 음료로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섭취해야 할 필수품입니다. 검은 콩차에는 균형 잡힌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줍니다. 건강TV 채널에서는 여러분께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으니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음료의 핵심 영양소는 대두 이소플라본입니다. 대두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여성 호르몬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대두 이소플라본의 탁월한 기능 중 하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50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대두 이소플라본 섭취가 폐경 후 여성의 꼴밀도 감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소플라본은 남성에게도 유익합니다. 따라서 50대 이후 뼈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대두 이소플라본은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 섭취는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대두 이소플라본 섭취가 갱년기 여성의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 중 하나인 안면 홍조를 크게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가 되면 뇌와 간 기능에 대한 걱정이 많아집니다. 검은 콩차는 치매를 예방하고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로 검은 콩에 함유된 대두 레시틴 덕분입니다. 대두 레시틴 섭취는 알츠하이머병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대두 레시틴을 꾸준히 섭취하면 간에서 지방을 운반하는 유화작용을 통해 지방간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유화작용은 기름과 물을 섞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대두 레시틴을 섭취하면 간에 쌓인 노폐물과 지방이 마법처럼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게다가 대두 레시틴은 인공 첨가물이 아닌 완전히 천연 성분으로 자연의 힘으로 간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검은 콩차에는 대두 유래의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두 단백질은 균형 잡힌 아미노산을 포함한 완전 식물성 단백질로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근육량을 보존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두 단백질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능력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 보고서에 따르면 대두 단백질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대두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검은 콩차는 마시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하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 콩차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낫또 같은 대두 식품에는 레시틴, 대두 단백질, 대두 이소플라본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안토시아닌은 이 중에서도 독특한 영양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 같은 검은색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혈액순환 개선에도 탁월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 섭취가 야간 시력 저하와 눈의 피로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는 안토시아닌이 눈 속 미세혈관의 혈류를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세포를 젊게 만드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콩차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장 해독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몸에 흡수되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유발하지만 기름진 음식 섭취 후 검은 콩차를 마시면 과도한 지방이 효과적으로 배출됩니다. 또한 검은 콩차에 포함된 천연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사포닌은 장내 면역 세포인 대식세포를 활성화하는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식이섬유와 사포닌의 결합은 우리의 장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검은 콩차는 검은 콩에서 유효 성분만을 추출했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이 거의 없습니다. 녹차나 커피 등 많은
비옥한 토지에서 재배된 대두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임산부 및 수유부에게도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임산부가 마셔도 안전하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말 형태이므로 검은 콩차로 마시는 것 외에도 요거트에 섞거나 요리에 활용하는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검은 콩차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100회분 80엔이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고려하면 한 번쯤 꼭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 민들레 커피의 천연 이뇨 작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음료는 아침에 일어나서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세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민들레 뿌리를 볶아서 만드는 민들레 커피는 커피와 비슷한 맛과 향을 지녔으면서도 카페인이 전혀 없어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 음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분들에게는 커피 대신 내장을 강화하는 영양제로서의 효능이 더욱 강력할 것입니다. 민들레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천연 이뇨 작용입니다. 민들레 뿌리에는 칼륨과 같은 천연 이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시판되는 합성 이뇨제와 달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쉽게 손실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들레 차 섭취 후 5시간 이내에 소변량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반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도 이뇨 작용을 하지만 그 결과 칼륨과 같은 전해질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들레 차의 이뇨 작용은 카페인이 아닌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부종이 완화되고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욱 반가운 소식은 민들레 커피가 소화를 돕는다는 점입니다. 민들레 커피의 성분은 담즙 분비를 자극하여 소화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일반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위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민들레 커피는 오히려 위장 불편함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들레 커피에는 항염증 효과와 위점막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민들레는 동양의학에서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기 위해 약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위산역류나 변비 같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식전에 마시면 소화 흡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세 이후가 되면 위산 감소가 문제가 되어 영양 흡수 불량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민들레 커피를 식전에 마시는 것은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한 훌륭한 건강 습관입니다. 민들레 뿌리에는 프리바이오틱스인 이눌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눌린은 장에 작용하여 혈당 수치의 완만한 상승을 유도합니다. 이눌린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 결과 장이 당을 흡수하는 속도를 늦춰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화 스트레스와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욱 반가운 것은 민들레 커피가 간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민들레 뿌리에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치커리산이 이러한 독특한 작용의 주범입니다. 이 성분들은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간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 바로 담즙입니다. 담즙은 지방 소화를 돕고 노폐물 및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유화작용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비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간에 쌓인 이러한 노폐물과 지방은 담즙에 의해 깨끗하게 처리되어 배출됩니다. 민들레 추출물을 투여한 쥐 실험에서는 담즙 분비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민들레 커피는 간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첨가물을 섭취하여 간에 부담을 줍니다. 민들레 커피의 큰 매력 중 하나는 이러한 첨가물을 분해하고 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들을 고려할 때 민들레 커피와 검은 콩차를 함께 마시면 간 기능이 더욱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민들레 커피를 식전에 마시고 식후에 검은 콩차를 마시는 것을 병행하면 음식에 포함된 다양한 독소를 완전히 해독하고 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꾸준히 지키면 간염이나 간암을 예방할 수 있고 간이 죽을 때까지 늙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침에 일어나 한 잔만 마셔도 모든 장기의 신진대사를 향상시키는 기적의 음료, 다시마 물을 소개합니다. 다시마 물은 다시마를 물에 담가 만드는 매우 간단한 음료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이 음료에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한 잔만으로도 특히 입안이 자주 마르는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구강건조증은 나이가 들면서 체내 수분이 고갈되기 쉬워 입이 마르게 되는 현상입니다. 구강건조증은 구강 내 세균을 증가시켜 구취나 충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마 물 한 잔만 마시면 입안이 코팅되어 습도가 유지되고 구강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막 보호는 관절과 목소리의 건조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절이 건조하다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관절 통증의 대부분은 관절 내 수분 부족, 즉 관절액 감소가 원인입니다. 건강한 관절에는 관절액이 있습니다. 이 관절액은 쉽게 말해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윤활유가 떨어진 톱니바퀴는 마모되고 삐걱거리며 통증을 유발합니다. 우리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는 관절액 감소가 원인입니다. 관절액 감소로 인해 뼈끼리 마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관절염을 유발합니다. 후코이다는 관절액의 양을 유지하고 관절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여 관절 통증을 완화합니다. 당연히 후코이다는 피부 건조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푸석거리는 것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다시마 물을 하루 한 잔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다시마 물에는 마그네슘이나 요오드와 같이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다시마 물로 보충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냉증이나 부종 감소와 같은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이는 짜증을 줄이고 근육과 신경의 움직임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근육 움직임을 조절하여 다리 경련과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요오드는 해조류를 섭취할 기회가 줄어든 현대 일본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마 물을 통해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다시마에 포함된 천연 감칠맛 성분인 글루탐산의 효과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글루탐산이라고 하면 화학 조미료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겠지만 다시마의 글루탐산은 천연 성분이므로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마에 함유된 천연 글루탐산은 우리의 신진대사와 관련된 효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효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조인자가 필요합니다. 다시마에 포함된 천연 글루탐산은 보조인자 역할을 하여 신진대사 효율을 높입니다. 글루탐산은 특히 간에서 암모니아 제거와 아미노산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글루탐산은 에너지 대사를 도움으로써 만성 피로감과 권태감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영향은 국제과학지에 게재된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피로를 느끼는 분들은 다시마 물을 마셔보세요. 게다가 다시마 물에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알긴산은 다시마 물의 중요한 성분입니다. 다시마는 알긴산을 천연 해독물질로 사용하여 유해물질을 제거합니다. 특히 반가운 점은 알긴산이 납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산 식품에는 많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지의 토양이 오염되면 채소나 과일에 중금속이 흡수됩니다. 무농약이나 유기농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렴한 중국산 식재료가 일본에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식이나 반찬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중금속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시마 물에 함유된 알긴산은 체내의 유해물질을 흡수하여 변으로 배출합니다. 알긴산은 당 흡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중금속뿐만 아니라 과도한 염분도 배출합니다. 앞서 소개한 후코이단과 알긴산의 조합은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그 결과 동맥경화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마 물은 약처럼 즉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마시는 것으로 혈액과 몸의 상태가 개선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1시간 정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5cm 정도의 다시마 한 조각을 리터 물에 넣고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두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만 가열하면 끈적임이나 냄새가 나기 쉬우므로
비가열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고대 의학 아유르베다에서는 골든 밀크라고도 불렸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마음의 불안까지 다스리는 전통적인 치료법입니다. 실제로 이 전통적인 스파이스 밀크는 현대의학에서도 과학적으로 유효함이 증명되었습니다. 두유에 강황과 시나몬을 첨가한 음료를 스파이스 밀크라고 부릅니다. 우유가 아닌 두유 베이스이므로 유당 알레르기가 있거나 유제품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스파이스 밀크의 가장 큰 장점은 정신 건강 유지입니다. 커큐민은 스파이스 밀크에 포함된 영양소입니다. 커큐민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4년 전 실시된 임상 연구에서는 커큐민 섭취가 중등도 우울증 증상을 유의미하게 개선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커큐민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촉진하고 감정 안정과 정신적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스파이스 밀크에 포함된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건강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나몬 1g 섭취만으로도 공복 혈당이 평균 29%나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게다가 시나몬에는 단백질 당화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유 베이스의 스파이스 밀크에는 많은 식물성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은 당화에 의해 AGE라는 노화 물질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나몬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스파이스 밀크는 당화로부터 단백질을 보호합니다. 두유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은 호르몬이나 근육 생성에 사용됩니다. 더욱 반가운 소식은 시나몬과 강황이 진통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 곳곳에서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절통이나 근육통의 통증 대부분은 염증이 원인입니다. 시나몬과 강황은 이러한 염증을 억제해줍니다. 커큐민은 통증과 불편함을 줄이고 염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파이스 밀크를 매일 마시면 부작용이 있는 진통제나 소염제 복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파이스 밀크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두유에 포함된 트립토판이라는 영양소는 낮에는 세로토닌으로,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은 잠을 촉진합니다. 시나몬의 향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수면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검은콩차와 마찬가지로 스파이스 밀크는 두유로 만들어지므로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또한 두유에는 인이나 망간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양소들이 골밀도를 개선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나몬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몬에 포함된 규소는 뼈의 유연성과 관련이 있어 뼈 세포를 활성화합니다. 뼈는 단순히 단단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뻣뻣한 뼈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집니다. 시나몬과 함께하면 뼈가 대나무처럼 유연해진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스파이스 밀크를 마시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점프하고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유연한 뼈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50대 이후 분들은 스파이스 밀크를 매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인도 요리점 등에서 스파이스 밀크를 주문할 수 있으니 보이면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두유, 강황, 시나몬입니다. 따뜻한 두유에 강황 1/3 작은 술과 시나몬, 이 작은 술을 넣고 섞기만 하면 됩니다. 꿀을 약간 추가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단맛을 더할 수 있어 매우 마시기 좋습니다. 취침 2시간 전에 스파이스 밀크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로 마셔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에도 좋으니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5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음료는 사과 식초 탄산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로를 회복하고 체내를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사과 식초 탄산수는 사과 식초를 탄산수로 희석한 매우 간단한 음료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조합은 우리의 피로를 크게 회복시키는 등 놀라운 건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선 사과 식초 탄산수는 탁월한 알칼리성 음료입니다. 사과 식초 탄산수는 사과 식초가 원료이므로 겉보기에는 시큼하고 오히려 산성처럼 느껴집니다. 사과 식초 자체의 산성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 식초 탄산수는 몸 안에서 알칼리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첨가물 섭취로 인해 우리 몸은 산성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 결과 산성으로 기운 몸에서는 암세포가 제 채널에는 유익한 콘텐츠가 많이 있으니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 접속하여 확인해 주세요. 또한 현재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최신 주목할 만한 영상도 꼭 시청해 보세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